자, 11월 25일 321페이지입니다.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57번 유형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11월 25일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11월 25일 매입 중에 카드 과세 매입 57이죠. 유형을 57.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삼성카드로 결제했죠. 삼성카드 확인. 품명에는 숙박비 써주시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16만 5천원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항상 신용카드는 공급 대가를 공급가액에다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조선호텔. 전자세금은 신용카드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4번 카드 분계 해보겠습니다. 자, 미지급금,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 숙박비니까 맞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맞고, 그런데 이 공급가액은 숙박비니까 상품이 아니고 출장을 간 거니까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여비 교통비로 800번대로 고쳐주세요. 812번 여비 교통비로 고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1월 26일 걸 보겠습니다.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세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자, 그러면은 11월 26일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매입 매출전표로 입력합니다. 11월 26일 유형은 57번. 카드는 삼성카드 확인. 품명은 공기청정기.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 입력해 주세요. 110만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은 아니죠. 신용카드니까 지나가고 분계, 카드 분계 한번 4번 해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삼성카드 맞아요. 카드 결제 삼성카드. 부가세 대급금 10만원 맞아요. 자, 상품이 아니고 공기청정기는 매장에서 사용할 거니까 비품 212번으로 상품을 고쳐줘야 됩니다. 비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7번 카드 과세 매입. 신용카드로 이런 비품을 샀다든가 뭐 숙박비를 지불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57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내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정리분계 문제입니다. 6월 30일자로 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이거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일반전표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매입매출전표 입력하면서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대변에 입력했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차변에 자산 증가시켰던 것을 정리할 때는 반대 방향. 근데 우리는 지금
11월 달 거래를 입력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한 걸로 하지 말고 백데이터로 입력해 놓은 일기 확정 과세 기간 4월부터 6월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라 하는 겁니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하고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를 거래처 코드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됩니다. 4월부터 6월로 조회합니다. 정기신고에서 엔터. 마감을 해놓은 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것의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 여기 있는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 차감세가 미지급 세금이에요. 이것을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매출세액을 먼저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일반전표로 갑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6월 30일자로 날짜 입력하시고 6월 30일. 일기 확정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6월 30일이죠. 자, 구분, 차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사해 온 게 차변에 들어갈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자, 차변에 부가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쭉쭉쭉쭉 가셔가지고 컨트롤 V 1108만 1000원이죠. 내려와서 대변의 부가,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135번 쭉쭉쭉 갖다 놓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탭을 클릭을 해서 요거 매입세액 250만원 복사해 옵니다. 컨트롤 C 일반전표에 와서 컨트롤 V.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납부할 세액은 대변에 가죠.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액은 대변의 미지급 세금. 환급받을 세액은 차변의 미수금. 이건 납부할 세액이죠. 미지급 세금입니다. 261. 거래처는 세무로 검색해 보세요. 코드에다 세무 하면은 세무가 들어가는 거래처가 한별세무법인하고 서대문 세무서가 있는데 서대문 세무서겠죠. 서대문 세무서 확인. 그리고 대변에다가 여기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 그대로 넣어주면 맞겠죠. 8581 플러스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은 여기에 차감세가 8581 맞죠? 이렇게 정리하는 분계. 가능하시겠죠? 다음은 그 밑에 보겠습니다. 7월 25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8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아까 그 금액 이제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지급 세금은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대변이 여기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대변이 이제 보통예금, 미지급 세금이 차변, 대변이 보통예금. 자, 7월 25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전표 7월 25일 날 부가세를 납부했어요. 자, 차변이 미지급 세금.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고 금액은 8581 플러스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 보통 8581 플러스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상사를 예제를 가지고요. 일반 점표 입력,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한번 집중적으로 연습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이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수동 결산만 8개를 냈네요. 네. 자, 수동 결산 8가지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동 결산이라 하는 것은 일반 점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결산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기간은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1년분 보험료 60만원을 지급했어요. 9월 1일날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월할로 계산해라. 자, 그러면 9월 1일 날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 점표에 9월 1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로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60만원. 이 보험의 기간이 9월 1일부터 내년도 아까 9월 30일까지네. 10월 1일부터군요. 예. 근데 여기는 보험료는 9월 1일 날 지급했는데 보험 기간은 10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미경과 부분을 자산 잡아야 됩니다. 미경과 기간이 바로 9개월입니다. 9개월치 미경과 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미경과 보험료 9개월분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년치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산기에다 60만 원을 입력한 다음에 곱하기 9개월 나누기 12개월 하면 돼요. 계산부터 우선 정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월할로 계산하시오 하는 말은 이렇게 월할로 나누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9 나누기 12를 해라 이 말이에요. 45만원이 미경과된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계산하면 45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미경과된 보험료를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차변의 선급 비용이에요. 대변의 당기의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줘요. 그래서 거래후 결합관계가 자산 증가고 9월달에 비용 처리했던 거에서 비용 취소시켜주는 결산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요 분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선급 비용입니다. 133 45만원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번입니다.
45만원 비용 취소. 요렇게 입력이 된다. 다음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원이 장부에 미계상되었어요. 자, 결산일 현재 아직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게 이자 30만원이. 근데 무슨 이자냐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예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이걸 발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차변에 이자 비용,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은 이 비용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에 미계상된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미지급 비용, 이거 미지급 금 아니에요. 미지급 비용 30만원 이렇게 부채 증가시키는 수동분계를 해야 합니다. 비용 발생이에요. 자, 입력합시다.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3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 써야 됩니다. 30만원 이렇게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세 번째 거예요.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적금이니까 예금이란 말이에요.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해라.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거예요. 이거. 예?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대변이죠. 근데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산으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미수금과 미수수익 당좌자산 배울 때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자산 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 발생. 그래서 요 3번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리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차변에 미수수익 25,000원, 미수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수익 901번 2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수수익 자산 증가, 대변의 이자수익 수익 발생.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있다요. 선수분 미리 받은 돈이에요. 부채예요. 그래서 선수분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수수익 대변의 부채 증가
그러면 차변을 어떻게 하죠? 당기 수익에서 빼줘야 되죠. 그래서 수익 취소. 이자니까 이자 수익.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가 차변은 수익 취소시킨 거고요. 대변은 부채로 증가시킵니다. 수익 취소 부채 증가인 거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르죠. 수익의 이연. 수익을 내년도 수익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연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 자, 차변의 이자 수익 5만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수익 5만원은 수익 취소예요. 단기에서는 취소시키고 내년으로 나중에 발생시킬 겁니다.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입니다. 263번 5만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는 차변의 선수 수익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해가지고 2023년도에 손익으로 반영되도록 분계를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2022년 말 결산을 위해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 1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니까 차변의 자산,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잡으면 돼요. 요 10만원. 그러면 대변은 뭐가 되느냐? 전부 구입할 때 소모품 B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대변의 소모품 B가 됩니다. 10만원만큼.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B는 비용 취소. 사용을 안 한 것은 단기의 비용에서 취소시켜줍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1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할까요?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830번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다음은 6번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결산 때는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요. 근데 과다액이니까 현금이 많았던 거니까 결산 때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잡이익. 부족액 같으면 잡손실. 과다액 남은 거니까 잡이익입니다. 잡이익은 수익 발생이죠. 대변에 가니까 차변에 오는 게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와야 되겠죠.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잡이익 3만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12월 31일로 정리하면 돼요. 차변의 현금 과부족 141번 3만원.
대변의 자비익 수익 발생 3만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산 때까지 과다액이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자비익 처리한다. 부족액은 잡손실 처리한다. 그리고 반대편에 현금 과부족을 기록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7번 장기차입금의 내역입니다. 자, 장기차입금이 이번 결산 때에도 장기차입금으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갚아야 될 기간으로 도래가 되었는지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 거 3천만 원은 비고에 보니까 내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후에 갚아야 되니까 요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경기은행 거 5천만 원은 비고에 보니까 24년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에요. 6월 30일에 일시 상환 예정이니까 1년 6개월 후에 상환할 거예요. 1년 6개월의 차입금은 아직도 장기 차입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3천만 원만 대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 시켜버리고 장기 차입금은 거꾸로 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를 증가시키고 비유동부채인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켜 가지고 개정 간에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비유동부채 감소, 대변은 유동부채 증가. 그래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주는 거죠. 자, 3천만 원만 하면 됩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으로 코드를 이건 걸어줘야 돼요. 우리은행 차입금 3천만 원 차변에 입력하고 부채 감소. 대변에 유동으로 코드를 검색해 보면 유동성 장기 부채 코드는 똑같아요. 98400 같은 거래처 98400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는 똑같고 장기 차입금에서 감소시켜주고 유동성 장기 부채에다가 증가시켜줘가지고 부채를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 쪽으로 돌려주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 자, 주식을 A회사와 B회사 주식을 1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만 되면 빨리 팔려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런데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못 팔고 있다가 결산일을 맞이했는데 A사 주식은 한 주당 1200원에 샀고 B사 주식은 6000원에 샀어요. 한 주당. 그런데 A사 주식이 지금 거래 금액이 지금 기말에 공정가치가 한 주당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러면 200원씩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도 가격이 떨어졌어요. 한 주당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기말 현재. 그러면 500원씩 한 주당 하락을 했으니까
전부 다 손실입니다. 자, 200원 곱하기 1000주 하게 되면 20만 원이요. 500원 곱하기 수량 1000주 하면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70만 원. 7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 자산이 감소해 버렸어요. 차변은 이것을 우리가 비용으로 정리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렇게 길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요 70만 원을 비용 발생시켜줘야 돼. 대변은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에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입력해 줄까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처분이 아니고 평가 손이라고 하는 거 937이에요. 7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107번. 그게 7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유형 상사의 수동 결산 8가지 유형을 해봤어요. 아마도 수동 결산 문제가 FAT 1급에서 나온다면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올겠죠. 결산을 여러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수동 결산에서 1개 정도, 그 다음에 자동 결산에서 1개 정도를 출제를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유형상사 자동 결산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